각기둥과 각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각기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기둥의 정의와 그리고 그의 구성하고 있는 면의 이름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각기둥의 그림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건데 얘네들의 이름은 어떻게 정할까?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어떻게 정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일 때 그때 이름을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이라고 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오른쪽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오른쪽에 세 가지 종류의 기둥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밑면의 모양을 확인해 보니까 삼각기둥은 평행하는 면이 삼각형임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라서 이 입체 도형의 이름은 삼각기둥이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도형은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사각기둥이고요.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니까 오각기둥이다라고 이름을 정하게 돼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밑면의 모양만 잘 찾아볼 수 있으면 이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각기둥의 구성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즉 밑면이랑 옆면이 보통 만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났을 때 생기는 선분,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모서리요. 그러면 옆면하고 옆면이 만났을 때도 이쪽에서 우리가 생기는 선분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선분도 마찬가지 모서리요. 즉, 입체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이 모서리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우린 뭐라 부른다고요?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이 모든 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꼭지점입니다. 이번에는 높이인데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즉 밑면과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나 하고 길이를 잰 게 무엇이다?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구성 요소는 모서리, 꼭지점, 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문제 풀면서 이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이해해 볼게요.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하래요. 1번 문제 볼까요? 각기둥의 두 밑면을 찾아 그 둘레를 따라 색연필로 선을 그어보래요. 우리 친구들 지금 색깔 있는 볼펜 꺼내주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색깔 입혀보도록 할게요. 밑면이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내가 그렸다면 평행하고 합동인 도형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둘레니까 선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자, 나도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을 쭉쭉쭉쭉 따라갈 건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만큼 선을 그어서 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는요, 이와 같이 오각형의 형태로 그려본다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요. 아래의 표를 이용하여서 밑면, 옆면, 그리고 각기둥의 이름까지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가도형을 봤을 때 밑면 모양, 즉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모양이 밑면 모양, 즉 삼각형이다라고 적어주고요. 자, 그러면 나도형에서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었고요. 다도형에서는 오각형이었습니다. 맞나요? 자, 이번에는 옆면의 모양인데요. 선생님이 옆면의 모양을요, 다른 색깔 볼펜으로 한번 그어 볼게요. 자, 밑면과 밑면이 수직으로 만나는 이와 같은 면들을 옆면이라고 한다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그은 선을 보니까요. 무슨 모양으로 그려지나요? 사각형이긴 사각형인데요. 그냥 사각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각형이다?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면 나도형에서도 한 번 더 그어볼게요. 자, 밑면이 아닌 모든 다른 면을 옆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니까 옆면은 무슨 모양으로 생겼나요? 직사각형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다도 한번 해보자. 지금 선을 이렇게 다 그어보니까 사각형이긴 사각형이야. 근데 우리 사각형이라고 쓰지 말고 어떻게 쓰자고 했죠? 직사각형이요. 자, 사각형하고 직사각형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사각형은 4개의 각만 있으면 돼서요. 이런 모양도 사각형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평행사변형 형태도 사각형이고 마름모 형태도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각형으로 쓰면 안 되고요. 직각인 사각형으로 우리가 옆면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직사각형으로 적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름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름은 각기둥의 이름은 뭘 보고 정한다고 했죠? 밑면의 모양요. 그래서 가도형은 삼각기둥이 되고요. 나도형은 사각기둥, 다도형은 오각기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구성요소를 찾는 거네요.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선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선이 모서리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밑면 하고요. 밑면 사이에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가지고 이만큼을 뭐라고 부르니?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구성 요소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31쪽의 4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설명하는 입체 도형의 이름을 써보래요. 자, 이번에는 입체 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봅시다.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이 조건을 읽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파악해야 되냐면 각기둥의 형태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30쪽 우리 펴보면은 우리가 아까 1번 예제 1번 문제 풀 때 모든 도형의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었어요. 그죠? 아, 그러면 이 도형은 각기둥임이 확실해 라고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온 정보가 무엇이다?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래요. 자, 이 힌트를 가지고 각기둥인데 이름을 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도형이죠? 오각기둥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입체 도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각기둥에 대해서 정리를 한 영상이 있는데요. 짧게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